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국토본 대표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의미 있는 기자회견 한다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네, 오랜만에 대법원에서 그 기자회견과 함께 집회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대법원 정문 앞인가요? 예, 대부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네, 길 건너에서 이제 집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네, 기자회견은 뭐 가까이서 해도 되지만 집회는 그 건물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포스터 이제 그 띄워주세요. 근처에서 네, 하게 네, 됩니다. 그 이유는 네. 31일 날 중요한 판결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 그래서 하루 전날 8월 30일 날 하는군요, 집회를.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고향 파주을 저 대표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재판입니다. 뭐냐 하면 네, 파주을의 박용호 후보가 부정선거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떨어졌으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무효라는 것을 선고해주고 재투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와중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리관의 인이 없는 도장이 없는 네, 투표용지 20장이 있었는데 재검표할 때 그게 전부 다 도장이 찍힌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지금 핑퐁으로 나는 수사 못하겠다, 끝이다 그러면 재수사해라. 재수사해봐도 이건 문제 없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재수사해라. 네. 이렇게 하고 생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31일 날 네, 재판을 열어서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지금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네, 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 집회도 하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우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모를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박주현 변호사가 네, 이거를 너희들 지금 김명수 있을 때 네, 이거 서둘러서 이런 모든 판결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지금 약간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결을 내려주는 게 어떠냐 하고 관련된 서면을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전혀 듣질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강력한 결집된 힘을 네. 보여주고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집회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고요. 예, 예. 네, 아무나 다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 집회는. 당연합니다. 네. 예, 오후 3시에 네, 오후 3시에 나와서 도 보시고 다음에 네. 꼭 길 건너에서 예. 이 집회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네. 제가 그 이근정 검사라고 이제 유명해졌죠. 네. 이로운 검사 네. 뭐냐 하면 경찰이 이 20장의 투표용지가 사라진 네. 그러니까 도장이 없는 투표용지가 사라진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네. 파주경찰서에 수사를 하다가 담당 경찰관이 제정신으로 그러진 않았을 텐데 일단 검찰로 넘기지 않고 무혐의 처리를 하겠다, 종결을 하겠다고 위에다 보고를 한 겁니다. 네. 그랬더니 고양지청에 있는 검사 한 분이 이거 말이 안 되니 다시 수사하시오 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경찰이 또다시 종결 처리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재차 재수사 지시를 내리죠. 근데 그 검사의 이름이 이제 이근정 검사입니다. 그죠? 예. 네, 이근정 검사여서 저희들이 집회를 하면은 누구를 비난하고 규탄하는 집회들을 하는데 네. 요즘에 좀 그 이색적으로 두 번의 이제 칭찬을 하는 집회가 집회를 있었습니다. 했었죠. 네. 강찬호 기자 네. 중앙일보 앞에서 했고 검찰에 대해서도 한 차례 이제 고맙다는 열심히 하라는 네. 그런
앞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고양지청에 가서도 이근정 검사 열시대요 해서 저희들이 화환도 올리고 뭐 이렇게 23일 날, 네. 22일 날 했었습니다. 그렇게. 네. 예, 예. 그런데 그 검사분이 이제 여성 검사분이시더라고요. 아, 근데 아주 예, 훌륭하시네. 예. 네네. 그 여성 검사분이 그 강단을 갖고 네. 이렇게 정의로운 일을 해주셔서 참 그 훌륭하다는 생각을 들고 그런 검사분들이 계셔야 네. 지금 이 나라에 정의가 실현되는데 네. 우리가 힘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근데 이자들이 그 8월 31일 날 땅땅땅 치고 이제 무혐의 종결로 내릴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 하루 전날 집회를 하는데요. 이자들이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 이걸 다 끝내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겁니다. 예, 새로운 그러니까 대법원장 오면 불리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사들이 이제 문제고 판사 중에서도 이제 3심을 담당하는 최상급 기관인 대법원 판사들이 대법관들이 참 문제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의 사건 네. 뭐 일장기 투표용지가 1000장이 나오고 배추잎 투표용지가 나오고 했던 제 사건 그렇게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물증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조재현이가 기각한다 한마디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오랜 시간 후배 법조인들의 조롱과 이제 질책을 받겠지만 일단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싹 없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재정 신청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는 한은 예. 판결로서 이게 계속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건 하고 도망가면 되는 거죠. 예. 안철상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상은 지금 우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제 사건을 맡았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그 2년 4개월, 2년 3개월 동안을 끌게 된 데는 그 안철상의 재판부가 우리의 재판을 1년 넘게 그냥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이 사건도 파주을은 물증이 분명하고 다음에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관심을 크게 갖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이건 정의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명수가 있을 때에 이 골치 아픈 거 이번에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가 분명하니 재투표를 하라고 선고를 하는 순간 제 거를 다시 지금까지 선고한 많은 부정선거가 이유가 된 선거무효 소송의 결과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연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명수가 있을 때 이것을 서둘러서 종결하려는 그런 아주 못된 짓으로 보입니다. 네, 신임 대법원장은 이 신임 대법원장 체제가 되면 사법부가 좀 정신 차려서 정상화돼서 이런 부정선거 재판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국민들의 지탄과 조롱을 받고 있는 사태에 크게 탄식을 했고 스스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사법부의 행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고요. 다음에 대통령 자체가 공정과 정의 과학적인 상식 이런 것을 주장하는 분인데 그분과 코드가 이제 잘 맞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친하고 같은 법조인으로서 쭉 1년 후배라고 하는데 평생을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동기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그런 분들 보다도 1년 후배를 이제 대법원장으로 이제 지명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철학이 같고 법치주의에 대한 의지가 이제 서로 맞는 그런 분을 대법원장으로 이제 지명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본인이 내세우니까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받는 대법원이 돼야지 조롱받는 대법원이 되면은 안 된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원칙, 양심, 헌법, 법률에 의거한 오직 거기에만 의거한 훌륭한 이제 판결을 하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제가 요즘 제 주위에서 네. 판사로 인해서 일어난 매우 뭐 희극적인 사태가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뭡니까? 네.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제가 우리 8.15 뭐 시위하고 그러기 전에 네. 그 상의를 드리러 사랑제일교회에 가서 전광훈 목사랑 정광훈 목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목사실에서 이제 목사실에 잠깐 목양실에서 여보세요? 얼굴을 알아보고 아유 의원님 여기 뭐 방명록에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인을 했습니다. 사인을 네. 하고 나왔더니 그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은 수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그냥 그 시설을 방문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자가격리 명령에 저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예배당에 간 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 목사님을 만나 뵀을 뿐이고 그거는 1층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관계가 없고 다음에 제가 자발적으로 3번의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 야당 정치인에 대한 탄압으로 생각해서 나가지 않은 사건, 네. 그 사건을 이 보건당국에서 고발을 해서 제가 이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재판을 받는 그거에 2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또 하나는 미국의 국제사회에 부정선거 사태를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왔을 때 네. 오면은 미국에 갔다 오면 외국에 갔다 오면 의무적으로 또 격리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그 마지막 날이 패스트 트랙 재판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는 그날 가야 되는 건데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저희 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 딸이 가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네. 일이냐 그랬더니 경찰관 3명이 아빠 지금 집에 있느냐 확인하러 왔다.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 법원에서 구인 만약에 없으면은 이번에 꼭 나와라. 재판에 안 나오면은 구인한다. 그러니까 구속한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날 15일 날 12시 오후 그러니까 낮 12시에 해제가 되는데 그 재판은 10시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10시에 제 차를 타고 10시에 남부지법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차에서 권호영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더니 권호영 변호사가 재판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피고 민경욱이 주차장에 와 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가격리가 끝나는 게 12시다. 근데 12시인데 지금 10시다 이랬더니 그 판사께서 그러면 12시까지 차에서 대기하다가 12시 이후에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도 같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발에 대한 결과가 네, 어떻게 나왔어요? 판결이 나왔는데 교회에 갔지만 자가격리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무죄. 왜냐하면 거길 갔다 왔다고 제가 감염이 됐다는 증거가 없는데 갔다 왔다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면 자유권의 침해다. 그래서 무죄. 당연한 거죠. 다 무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런데 그 재판을 받으러 간 것, 2시간 간 거, 이거는 유죄다. 예? 유죄라고 그래서 70만 원을 선고하고 70만 원에 대한 집행 유예 1년 동안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면 70만 원 안 내도 된다 하는 70만 원 벌금에 집행 유예 1년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게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한 판사는 당신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은 구속을 하겠다. 이래서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제가 겁을 먹고 뭐 있는 상황에서 저건 무슨 일이냐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사람은 나간 거가 네가 자의적인 판단을 해서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으니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민경욱 당신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러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전과가 없기 때문에 너그럽게 우리가 70만 원에 판결에 판결에 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며칠 전에 그 월요일 날 네. 패스트트랙 재판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 판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들은 이 패스트트랙 재판에 나오라고 사람까지 보내가지고 겁을 줘서 구속한다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이 재판에 참석하려고 하고 하라는 대로 10시에 와서 그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다른 재판관이 여기에 나온 것 때문에 나한테 유죄를 선고했다 이랬더니 다시 물어요, 그분이. 아니, 선고가 어떻게 됐다고? 이래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판사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판결이군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 판사들끼리도 이해를 못하는 판결을 세 내리는 명이 다 이상한 거죠. 세 명이. 한 명은 나오라고 그래라. 저 재판 안 나오면 너 구속이다. 한 사람은 너 갔으니까 이게 벌금이야. 한 사람은 벌금을 내게 한 그 판결이 그건 맞지 않는 판결이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대법원장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네. 이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도, 판결과 의견에 대해서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걸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너무나 이제 속이 상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해봤습니다. 예. 아니, 2시간 때문에 지금 70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2시간. 그렇죠. 예. 2시간을, 그것도 제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판사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간 것에 대해서 2시간을 어긴 것 때문에 70만 원을 내고, 네. 천대엽이 18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를 837일 만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55억 1880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저한테 2시간 때문에 70만 원 내라고 그랬으면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은 셋이서 합쳐서 하든지 혼자 내든지 55억, 1시간에 35만 원씩, 예. 55억 1880만 원을 국고에 지불하라, 이런 주장까지 제가 좀. 아, 그러네요. 그 사람들은 55억 물어야 되네요. 아니, 근데 우리 민경호 대표는 기자 출신에 9시 뉴스 앵커도 하셨는데, 네. 신임 대법원장에 대한 정보 이런 거 없으니까 부정선거 수사할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거 좀 취재해본 적이 아직은 저한테 이제 들어온 건 없는데. 아, 네. 예, 아직은 이제. 네, 저는 일반적인 네. 상식과 지금 네. 대통령과의 관계, 다음에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 이런 걸로 보면, 대법원에서 있었던 판결은 세 가지로 참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경욱한테, 야, 너 왜 선거 부정하고, 거기다 집어넣은 놈을 잡아오지 못했어. 아니, 판을 하면서 형사재판 같이 얘기를 하고, 그 책임을, 잡아야 되는 책임을 경찰과 검찰이 아닌 저한테 씌워놓은 그것과, 배춘입 투표용지라는 유력한 증거가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만약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인이 있었다면 이렇게 유력한 정보를, 배춘입 투표용지 같이 유력한 증거를 현장에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완전히 개그 콘서트 같은 일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주 그냥 첫 문장에 4.15 총선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300명이 지금 입법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기할 경우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냥 문외한이 봐도 말도 안 되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는 판결문이기 때문에요. 네. 이 대법원장이 되시면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때에 일어난 이 말 같지도 않은 법률 도륙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상식적으로 되는 사법부,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죠. 새로운 대법원장 체제에서. 민경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중간중간에 조금 배터리에 충전이 조금 덜 됐는지 조금씩 양해 부탁드리고요. 희망을 가져본다니까요. 우리도 같이 희망을 가져버리고
가져보시고요. 수요일 날 오후 3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거기서 집회도 한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